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рем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정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올려보고 싶어서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강은 이제 CMP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단위 공정들이 있지만 CMP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조금은 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이제 공정을 하면 난이도는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극악무도한 수준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이슈도 정말 많아요. 제가 그 CMP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MP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P를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CMP라는 거는 여기 이제 써놨긴 했는데 Chemical, Mechanical, Policing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으로 연마한다. 그러니까 연마라는 게 이제 갈아낸다라는 건데 결국 제1 목적은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CMP를 누가 도입을 했나 보니까 IBM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IBM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얘가 도입이 된 이유가 뭐냐면 포토 공정 때문이에요. 포토 공정 때문에. 점점점 미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단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포토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역할들이 생기는 거죠. 단차가 생기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포토에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포커스 뎁스를 뭐 어디다 갖다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포토를 하기 전에 조금 더 평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IBM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다고 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CMP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평탄화입니다. 평탄화가 가장 중요해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엣지 영역이든 센터 영역이든 뭐 최외곽이든 다 평탄하게 골고루 유니포미티를 맞춰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디펙 개선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베벨, 여기 지금 베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벨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 영역에 있는 필름을 제거할 때 그럴 때 이제 CMP를 씁니다. 이 디펙 개선 같은 경우는 이게 디펙이 참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칩 하나가 요만한 옛날에는 요만했는데 만약에 디펙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칩은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가로 세로 크기가 반반 줄어가지고 요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개 중에 지금 똑같은 크기의 디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나 칩이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미세화재고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디펙에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MP 조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CMP 분류는 여기 4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전부 다 CMP 평탄화라는 목적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평탄화하는 목적은 다 똑같은데 어떤 영역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탄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 놨어요. 첫 번째 걸 보시면요. Planarization CMP.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평평하게 갈아버리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부막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뭔가를 딱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가운데가 볼록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싹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된 모습으로 갈아지는 이런 CMP를 이제 1번 Planarization CMP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아이소 CMP. 얘도 뭐 사실 비슷하죠. 여기 있는 하부막이 이렇게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굴곡이 있게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갈아내는데 요만큼만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아예 요만큼을 갈아버립니다. 여기까지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들끼리 처음에는 다 하나로 들러붙어 있었다면 여기 싹 여기까지 갈고 난 다음에는 서로 고립이 됐죠. 얘랑 전부 다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Isolation CMP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터치 CMP. 약간 말만 들어도 터치 CMP라는 거는 살짝 이렇게 살짝 문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웨이퍼 단면을 그려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센터고 여기가 이제 엣지 쪽이 될 텐데 여기 막 이것저것 뭐가 많습니다. 앞뒤로 지금 여기가 프론트 사이드 앞면이고 여기가 백 사이드 뒷면이면 터치 CMP를 통해 가지고 여기도 좀 적어놨죠. 토폴로지를 완화한다. 그리고 표면의 디펙을 제거한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크게 막 모난 것들 살짝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터치 CMP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번. 여기 이제 베벨 CMP라고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요 베벨이라고 하는 거는 엣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보시면 요 엣지 영역에 뭔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싹 갈아내서 요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센터하고 엣지 쪽 유니포미티를 개선한다. 이렇게 유니포미티를 잘 개선을 해야 다음에 포토 공정을 하든 뭘 하든 유니포미티가 잘 맞고 포커스 맞추는 데 힘든 게 없겠죠. 그래서 CMP를 분류하면 어떤 CMP든 결국엔 평탄화하는 건 똑같은데 1, 2, 3, 4로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영역 또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CMP는 평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CMP 장비도 조금 봅시다. CMP 장비를 사진을 좀 들고 오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허접하지만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여기 지금 장비를 좀 보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폴리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클리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두 개가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있는 이제 폴리셔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실제로 CMP 가는 현상, 뭐랄까 그 평탄화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이고, 클리너 이 부분은 평탄화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이게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찌꺼기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을 클리닝, 그러니까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있는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를 이동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폴리셔 부분을 보시면은 요 부분들에 이제 웨이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들에 웨이퍼가 들어가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슬러리라는 것도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슬러리라든지 다이아몬드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요런 부분들에 달려 있고요. 웨이퍼는 밑에 면을 향해서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슬러리는 이제 케미컬적인 요소를 가지고 연마에 조금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통 CMP에 이제 C 보면 케미컬이잖아요. 이 케미컬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산성은 금속막, 얘는 금속막에 많이 쓰이고, 염기성 같은 경우는 얘는 산화막 이제 이런 데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슬러리도 어떤 슬러리를 쓸지, 그 슬러리 안에 입자도 굉장히 크기가 다양하고, 그 구성된 뭐 지금 얘기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정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폴리셔 안에서 그런 역할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하나씩 자세히 좀 뜯어볼게요. 폴리셔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요 한 세트를 제가 이렇게 폴리셔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웨이퍼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 빗금 처진 부분 있죠? 요 빗금 처진 부분에 웨이퍼가 밑에 면을 향해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 가장 넓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는 패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패드는 이제 공극이 막 있어요.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막 갈아냈을 때 일종의 사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포를 돌리면서, 그리고 웨이퍼도 뒤집어 가지고 같이 돌리면서, 여기도 표시를 조금 해놨는데 패드도 요 방향으로 돌아가고 헤드도 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막 돌리면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마하는 건 이제 메커니컬적인 요소가 되겠죠. 기계적인 요소이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슬러리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슬러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케미컬적인 요소를 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이즈의 입자, 크기의 그런 알갱이들도 막 들어있고 화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패드에 골고루 이렇게 퍼지면서 웨이퍼가 빙글빙글 돌면서 같이 잘 갈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패드가 일종의 사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사포도 막 나무 같은 거 막 빡빡 문대가지고 갈다 보면 사포도 조금은 거칠거칠하던 게 조금은 매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굉장히 작고 미세하고 민감한데 그 꺼끌꺼끌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컨디셔너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요 컨디셔너라는 거는 요 밑에 바닥 부분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조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 조각이 박혀 있는데 그걸로 패드는 웨이퍼를 갈고, 그 패드가 웨이퍼를 갈다 보면 꺼끌꺼끌한 게 좀 더 매끄러워지는데 그 매끄러운 걸 다시 요 다이아몬드 조각들 가지고 갈아서 꺼끌꺼끌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패드의 컨디션을 조절한다, 유지한다 라고 해서 컨디셔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CMP 공정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화학적인 요소는 슬러리에서 오는 거고 기계적인 요소는 패드하고 그 압력. 이 지금 헤드도 보시면 사실 이 뒤에서 다음 강의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다룰 예정이고 이번에는 그냥 CMP 소개하는 정도라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헤드 부분도 보면 뭐 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센터를 세게 누를지 뭐 이쪽을 세게 누를지 어느 쪽을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갈아지는 양이 정해지겠죠. 그걸 또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프레스톤 이퀘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프레스톤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만든 이퀘이션이에요. 여기 removal rate이라고 하죠. 갈리는 양은 KP하고 S하고 P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P는 압력입니다. 압력, pressure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speed예요.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가 뭐와 뭐의 상대 속도냐? 웨이퍼가 도는 거 그리고 패드가 도는 거 둘의 상대 속도입니다. 얘는 상수예요. 어떤 상수. 근데 이 식은 사실 너무 당연하죠. 더 센 압력을 주고 더 빠르게 돌리면 당연히 리무벌 레이시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얘는 사실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프레스톤 이퀘이션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CMP에서 어떤 용어들 사용되는 용어들도 좀 가지고 왔는데 뭐 CMP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알면 좋겠다 싶은 용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EPD 얘는 약어가 Endpoint Detection 갈다 보면 어느 부분까지 갈고 어디서부터는 그만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EP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스타핑 나이트라이드를 많이 쓰는데 나이트라이드가 딱 드러나는 시점부터는 CMP를 멈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EPD를 하는 방식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토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다 보면은 서로 마찰되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토크를 계속 체크하다가 다른 막질이 드러나면은 그 갈리는 마찰력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 순간 스탑을 하기도 하고 어떤 광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빛을 쏴서 그 리액션을 디텍팅 해가지고 막이 달라지면 그 리액션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잡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마그네틱적인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전류도 흘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EPD라고 하고요. 그 다음 ITM이라는 게 있어요. In situ thickness measurement. 이건 말 그대로 그냥 thick measure 하는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APC라고 하는 거는 Advanced Process Control. 그러니까 얘는 유니포미티를 좀 더 높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막 집약해가지고 프로세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소개하는 과정이라서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리너 부분입니다. 클리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리셔에서 전부 다 뭔가 평탄하는 가는 작업을 연마하는 작업을 다 끝내고 나오면 뭔가 불순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찌꺼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파티클도 굉장히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클리닝 처음 진행 과정은 DHF를 사용을 해가지고 웨이퍼 그 서피스의 표면에 슬러리로 기인된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그 생성된 그 산화 막질을 외대치, 습식 식각이라고 하죠. 외대치 시킴으로써 제거되는 불순물의 양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는 게 NH4OH 나 SC1 여기 SC는 스탠다드 클린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NH4OH하고 SC1을 사용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뿌려지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IW도 있고 DI워터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공정 종류에 따라서 NH4OH 희석액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SC1을 사용을 할지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SC1 안에 요 SC1 안에 NH4OH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요 NH4OH에서 OH- 요 음이온이 산화막을 용해를 시키고 동시에 웨이퍼 표면, 웨이퍼 서피스하고 거기에 있던 파티클들을 전부 다 음전하를 띠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음전하를 띠게 만들고 여기 파티클이 있는 것도 음전하를 막 이렇게 띠고 있다 그러면 서로 청력이 발생할 거잖아요. 음전하끼리 있으니까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파티클 제거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브러쉬라고 하는 겁니다. 쟤를 브러쉬라고 부르는데 브러쉬를 양면에서 막 진짜 문대는 거예요. 브러쉬를 접촉시켜서 회전되는 힘에 의해서 파티클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얘도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 뭐 메커니컬적인 요소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클리닝 입장이지만 얘는 지금 이거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브러쉬는 실제로 하얀 색깔로 이렇게 막 돌기들이 막 이렇게 생겼고요. 이 브러쉬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웨이퍼도 같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예요. 옆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분사를 해주고 웨이퍼가 이렇게 돌고 있겠죠. 이렇게 앞뒤로. 그 다음에 브러쉬도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문대 가지고 그런 파티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을 완료했으면 드라이를 해야겠죠. 이 드라이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원심력, 빙글빙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려가지고 탈수시키는 원심력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IPA, 그러니까 얘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면 장력을 이용해가지고 드라이를 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마랑고니 이펙이라고 써놨어요. 마랑고니 효과라고. 얘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리고 어떤 유리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까지 들어 올리면 요 물 표면이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요만큼. 근데 물끼리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세서 물끼리 서로 응집을 하려고 하죠. 확 빨리 빼버리면 물방울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얘를 굉장히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면서 빼면 이 물들이 계속해서 자기 밑으로 막 잡아 당기면서 조금 더 올리면 또 이렇게 위에 있던 물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천천히 빼게 되면은 전체 물은 완벽하게 제거되는 요런 걸 이제 마랑고니 이펙트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끼리 응집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천천히 빼내면서 그 물, 액체, 표면 장력이 센 그 용액들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요런 걸 이용을 해서 드라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트랜스퍼도 있었죠. 장비 구성이 폴리셔, 클리너, 트랜스퍼. 그래서 마지막 트랜스퍼인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웨이퍼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요. 구성 성분이, 구성 요소가 웨이퍼 접촉부, 그다음에 실린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밸리드 센서. 이제 인밸리드 센서는 웨이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감지하는 센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건데 뭘 가르쳐 주느냐? 위치값 같은 거를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단위 공정을 하다 보면은 장비 내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갖다 놓느냐, 뭐 어떤 장비는 얼라인이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얼라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라인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를 티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값이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티칭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합니다. 요렇게 해서 CMP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각각의 구성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도 CMP를 다룰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CMP 소개 정도니까요. 여기서는 CMP가 일단 평탄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구성 성분이, 장비 구성이 폴리셔하고 클리너하고 트랜스퍼가 있다. 그리고 각각 역할은 뭐 이 정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